오늘도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메이크업 할 때 사실 시간이 여유 있을 때가 많지가 않잖아요. 막 빨리 대충 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메이크업이 금방 무너지고 완성도가 아쉬울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대충 메이크업을 할 때 조금만 지켜주시면 훨씬 메이크업 퀄리티 올라가고 깔끔해 보이고 예뻐 보일 수 있는 꿀팁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몇 가지만 따라하셔도 결과물이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메이크업 과정은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더 복잡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더 간단할 수도 있는데 제가 오늘 보여드린 팁을 다 따라하실 필요는 없고 골라서 하시면 됩니다. 난 이건 귀찮아. 그러면 패스하시면 돼요. 그럼 얼른 시작할게요. 시작! 자, 먼저 피부 메이크업부터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바쁠 때 쿠션 대충 파파파박 바르잖아요. 빠르게 바르더라도 두껍게 바르지 말아야 할 부위가 있어요. 얼굴에서 자주 움직이는 부위가 있을 거예요. 말을 하다 보니까 입과 팔자 쪽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요. 눈 깜빡깜빡 하잖아요. 눈가, 웃을 때 눈웃음 생기는 분 있죠? 이 눈 끝부분, 이쪽도 많이 움직여지고 피부 메이크업을 대충 하면 오후에 망가지잖아요. 그 망가지는 부위를 잘 생각해보면 대체적으로 얇은 부위예요. 근육을 많이 쓰고 얇은 부위는 두껍게 바르면 피부가 버티지를 못해서 오후가 되면 다 무너지는 거죠. 100%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높은 확률로 두꺼운 볼 쪽은 많이 안 뜨고요. 물론 트러블이나 각질이 있으면 뜰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위보다는 팔자, 입가, 눈 밑 이쪽이 잘 뜰 거예요. 주름에도 잘 끼고 물론 코에 유분이 나오니까 코도 잘 무너질 수도 있어요. 한번 만져보세요. 지방 조직도 별로 없고 굉장히 얇은 부위예요. 바빠서 피부 메이크업을 대충 해야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들만 얇게 바르면 확실히 피부 메이크업이 망가지는 게 덜할 거예요. 저는 웨이크메이크 코팅밤 사용할 건데요. 여러분이 쓰시던 걸로 하면 돼요. 먼저 퍼프에 쿠션을 묻혀주시고요. 일단 피부가 두꺼운 곳에 먼저 도포를 하는 거예요. V존부터 베이스가 시작돼야 되거든요. V존에 일단 도포를 해주세요. 이마 중앙에 양이 덜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앞볼, 턱, 코 이렇게 도포를 했어요. 아직도 많이 남아있으니까 조금 덜어내고 이제 두드리면서 일단 V존만 공략해주세요. 보통 이렇게 바르면서 팔자로 많이 가거든요? 여기 계속 두드리면 여기 많이 묻어서 100% 껴요. 팔자 주름에. 일단 V존만 공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마 이렇게 순서를 지켜야 됩니다. 많이 발라도 되는 부위 먼저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퍼프에 계속 양을 소진시켜요. 계속 덜어내면서 마지막에 얇은 부위를 발라서 자동으로 양 조절이 되게 바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이 좀 줄어들었죠? 이제 앞볼. 앞볼에 모공이 저처럼 크다. 그러면 이렇게 쓸어주듯이 모공을 채우고 그 다음 살살 톡톡. 자, 지금도 팔자는 최대한 피해서 바르고 있어요. 그리고 턱 밑. 그 다음에 거의 없는 양으로 코를 쓸어주세요. 콧대랑. 제가 콧볼이 좀 넓잖아요. 저보다 코가 작은 분은 정말 거의 없는 양으로 바르는 듯 안 바르는 듯 살짝만 쓸어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인중 안 발랐죠? 인중만 약간 칙칙하잖아요. 거의 없는 양으로 살짝 지나가주세요. 이때도 팔자주름 최대한 피해서. 이 메이크업은 항상 잔량을 잘 써야 돼요. 정말 거의 없는 양이 미세하게 얇게 깔리거든요? 거의 없는 양으로 발라도 약간 발렸죠? 칙칙한 게 약간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제 외곽 한번 정리해주세요. 제가 요즘 피부가 엄청 뒤집어졌어요. 이것저것 테스트한다고 피부를 많이 희생했거든요. 저도 지금 가릴 게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1차로 바를 때는 가릴 걸 신경 쓰면 안 돼요. 이거 가려야 된다고 처음에 많이 도포하면 피부가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금방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맨 처음에 바를 때는 얇아야 하는 부위는 최대한 생략해서 바르고 두꺼워도 되는 부위 위주로만 바르는 거예요. 이렇게 1차로 발라서 피부톤을 좀 정리했으면 이제 2차로 바를 때는 커버할 걸 생각해서 바르면 돼요. 왜 우리가 피부 메이크업 할 때 항상 어떤 매체든지 간에 얇게 레이어해서 바르세요, 여러 번 바르세요 하잖아요. 처음에 막 묻혀서 냅다 바르면 저처럼 피부 얇은 분, 주름이 있는 분들, 피부가 건강하지 못한 분들 금방 무너지는 거죠.
자, 이제 아까보다 적은 양을 묻혀주세요. 이미 퍼프가 조금 젖어 있잖아요. 1차 때 묻혔기 때문에. 그래서 2차 때는 덜 묻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커버해야 할 부위를 공략해서 바르는 거예요. 나 여기 좀 커버할 게 있다 하는 그 부분들을 공략해서. 그리고 제가 눈가는 안 발랐잖아요. 워낙 다크서클이 진해서 집중적으로 발라야 되거든요. 난 다크서클 심하지 않다. 그러면 인중 발랐던 것처럼 똑같이 그냥 잔량으로만 톡톡 두드려서 지나가 주시면 되고, 저처럼 좀 많이 진하다. 그러면 한 손가락만 사용해서 좁게 묻혔어요. 약간 덜어내고 이렇게 접은 다음에 눈가만 발라주는 거죠. 이렇게 접어서 다크서클 좀만. 그리고 전 눈밑이 엄청 빨개서 눈밑도 살짝 지나가 줄게요. 살살. 얇게 바를 땐 살살 발라야 돼요. 힘이 들어가면 강하게 눌러지기 때문에 퍼프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살살 발라야 돼요. 그다음에 눈두덩도 약간 칙칙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 발라봤자 어차피 쌍꺼풀 끼고 섀도우랑 뭉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피해주시고요. 이 윗부분만, 눈두덩의 제일 위쪽에만 살살 그냥 지나가주세요. 그래도 칙칙함이 약간 커버돼요. 자, 그리고 우리 얼굴 중에서 제일 많이 망가지는 부분이 어디죠? 바로 콧볼 옆이죠, 여기. 여기는 일단 많이 움직이는 팔자와 붙어 있고요. 입가랑도 근접해요. 그래서 많이 움직여지는 곳이고요. 근데 또 엄청 얇아요. 혈관이 너무 비치죠. 그리고 저는 콧볼이 넓잖아요. 이렇게 넓은 분은 여기 공간이 더 넓어요. 여기가 깊숙해요. 그래서 콧볼이 넓을수록 더 많이 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퍼프로 바르지 않고 이렇게 브러쉬로 바르는 거예요. 사실 퍼프는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이렇게 바르면서 주변까지 발라지거든요. 앞볼도 얇은 부위, 인중도 얇은 부위다 보니까 이 얇은 부위가 다 묻어요. 그래서 여기만 딱 공략해서 얇게 바르려고 이렇게 작은 브러쉬를 쓰는 거예요. 꼭 이게 아니어도 되는데 이렇게 좀 빽빽한 거 있죠? 빽빽한 브러쉬? 컨실러나 쿠션 묻혀주시면 돼요. 처음에 묻혔을 때 이만큼이나 나오죠. 이만큼을 여기에 다 바른다고 생각해보세요. 너무 두꺼워지니까 2시간만 돼도 뜰 거예요. 그래서 살짝만 묻혀야 돼요. 균일하게 브러쉬에 이렇게 양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양 조절 해주시고 얇게 나오죠? 살살 눌러주면서 발라주세요. 쓸어주면 각질 많은 분은 뜰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스트레스를 주지 않기 위해서 살살 눌러주세요. 다독여주듯이. 오늘은 컨셉이 정말 대충 하는 메이크업이어서 제가 따로 컨실러를 안 하고 그냥 쿠션으로 다 하는 거예요. 누르면서 살살. 이렇게 깨끗하게 커버가 됐죠? 자, 이렇게 잘 끼는 부위, 얇은 부위는 정말 잔량만 사용해서 바르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내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막 이렇게 발랐어. 그러다가 실수로 이런 팔자, 입가 이런 데 많이 묻어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 퍼프를 돌려요. 이 덜 묻어있는 쪽에 중지만 밀어요. 이렇게 퍼프가 반쯤 접히죠? 그 많이 묻은 부위를 밀어주세요. 밀어주면은 걷어져요. 따로 닦지 마시고 그냥 퍼프로 밀어주시면 됩니다. 밀어내고 다시 퍼프를 돌려서 주변부를 이렇게 정리해주시면 돼요. 다음은 바로 블러셔인데요. 이렇게 블러셔를 일단 먼저 볼에 하잖아요. 이렇게 볼만 하고 블러셔를 끝내는 것보다는 다른 부위에도 연결을 해서 얼굴 전체에서 혈색이 나오는 것 같이 만들면 훨씬 메이크업이 더 조화로워 보이고 메이크업에 깊이감이 있어 보여요. 혈색이 볼에서만 나오진 않잖아요. 이렇게 작은 브러쉬로 바꿔서 똑같이 블러셔를 묻히고 귀찮으면 그냥 이렇게 큰 브러쉬로 하셔도 돼요. 일단 콧대에 연결하는 거예요. 진하게 할 필요 없거든요. 은은하게 하는 게 더 자연스러워 보이고 어색하지 않을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블러셔를 하면 색감 연결이 너무 예쁘거든요. 이렇게 물들인 듯한 느낌이 나와요. 그리고 나는 코가 길어지는 게 싫어. 그러면 콧대는 쉐딩하지 말아달라고 옛날부터 많이 강조했거든요. 여기를 음영으로 쫙 넣어주면 코의 길이가 더 부각돼요. 그래서 길어 보일 수 있어요. 이렇게 블러셔로 콧대를 칠해주면 은은한 쉐딩 효과가 있으면서도 음영감이 진하지 않아서 코가 길어 보이는 느낌보다는 오히려 여기에 여백을 채워주는 느낌이 나요. 코의 길이감도 살짝 축소돼 보이면서도 코가 높아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러셔 하면서 그냥 빠르게 콧대도 같이 연결해주는 거예요. 빨리 해야 되면 그냥 이렇게 블러셔 브러쉬로 해도 돼요. 그리고 코끝에도 살짝 여기서도 혈색이 느껴지게. 코의 길이감을 좀 자르고 싶은 분은 그냥 일자로 이렇게 칠하면 되고 또 너무 코가 짧아지면 코가 이렇게 들려 보일 수도 있거든요. 이걸 원치 않는 분은 U자 모양으로
이렇게 하면 코가 너무 짧아 보이지도 않으면서 오똑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U자 모양으로 살짝만 칠해주시고 너무 많이 하면 루돌프 돼요. 눈두덩이도 살짝 연결. 그리고 턱끝. 이렇게 블러셔만 했는데도 메이크업의 완성도가 조금 올라가 보이지 않나요? 약간 신비로운 느낌도 들고 진하게 하면 너무 티나서 어색해질 거예요. 이 정도만. 이번엔 바로 쉐딩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외곽 쉐딩 할 때 피부가 끈적끈적거리면 쉐딩이 잘 얼룩지고 뭉치잖아요. 브러쉬에 파우더를 먼저 묻히는 거예요. 내가 원래 쓰던 파우더를 묻히고 그 다음 이 위에 쉐딩을 묻혀주세요. 그리고 쉐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브러쉬에서 파우더랑 쉐딩이 같이 묻어있으니까 얼룩지는 것도 덜하고 조금 더 부드럽게 발라지거든요. 그리고 파우더하고 그 위에 쉐딩하기 좀 귀찮을 수도 있잖아요. 시간이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브러쉬 자체에 파우더 묻혀놓고 이렇게 한 번에 쉐딩 해주시면 조금 더 빨리 끝나고 덜 얼룩질 거예요. 파우더랑 같이 하니까 쉐딩이 더 자연스럽게 됐어요. 그리고 커버도 덜 벗겨져요. 자, 다음은 눈썹이에요. 나는 눈썹이 계속 머리색이랑 안 맞는다, 컬러가 어렵다 이런 분도 계시고 너무 인위적으로 그려져서 어렵다 이런 분도 계시잖아요. 3단계로 나눠서 그리면 훨씬 자연스럽고 더 쉽게 그릴 수 있어요. 나는 그냥 한 번에 펜슬로 파파파 그리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그리면 더 그리기가 수월해져서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 먼저 쉐딩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 통통한 브러쉬에 묻혀서 일단 전체적으로 쓱쓱 칠해주세요. 힘주면서 칠하면 갑자기 진하게 나와서 눈썹이 어색해지거든요. 그래서 살살살살 그려주시면 돼요. 쉐딩이 발색이 연하잖아요. 그래서 진하게 안 그려지니까 훨씬 쉽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눈썹 그릴 때 브러쉬가 살짝 통통한 게 좋아요. 엄청 얇고 납작한 걸 쓰면 처음부터 너무 세밀하게 그려지니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얇고 납작한 브러쉬는 섬세하게 쓸 때 필요하거든요. 지금 1단계에서는 섬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숱만 늘려주는 거여서 부드러운 브러쉬가 좋거든요. 약간 통통한 브러쉬로 해주세요. 전체적으로 연하게 채웠고요. 그 다음에 내 머리색보다 밝은 컬러의 펜슬로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붉은기가 많지 않은 애쉬빛의 브라운이거든요. 헤어 컬러보다 밝잖아요. 먼저 밝은 컬러로 눈썹을 채워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조금 더 눈썹 결 표현을 잘하고 싶어서 이렇게 커터칼로 얇고 날카롭게 다듬었어요. 그리고 이제 빈 부분 위주로 빠르게 채워줄게요. 뭉툭한 것보다 칼로 다듬어서 이렇게 뾰족하게 만드는 게 훨씬 그리기가 쉬워요. 이제 마지막 3단계로 어두운 컬러를 쓸 건데요. 원래 내 눈썹 털 색깔 있잖아요. 그 색깔에 맞추면 돼요. 저는 이렇게 차콜 컬러, 진한 그레이 컬러를 골랐어요. 제가 눈썹을 염색했지만 자세히 보면 뿌리가 자라서 약간 거뭇거뭇하잖아요. 이 거뭇거뭇한 색깔에 맞춘 거예요. 여러분도 원래 눈썹 색깔에 맞추시면 돼요. 3단계는 꼭 이렇게 어두워야 돼요. 털이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는 눈썹이 있어야 되는데 털이 자라지 않는다. 그런 부분. 그리고 숱이 너무 없는 부분에 어두운 컬러로 마지막에 한 번 더 그려주는 거예요. 똑같이 칼로 얇게 다듬었고요. 어두운 컬러는 정말 딱 빈 부분만 살짝 그려주면 돼요. 전체적으로 다 하면 눈썹이 너무 진해지니까 이렇게 빈 부분만 조금만 그려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딱 그 숱만 채워지고 눈썹이 진해지지 않아요. 너무 시간이 없다 그러면은 쉐딩으로 이렇게 먼저 빨리빨리 칠하고 펜슬 하나만 사용해서 그냥 샤샤샥 그려도 돼요. 시간이 없으면. 자, 이제 아이 메이크업으로 갑시다. 음영 섀도우를 칠할 건데요. 이 음영 두 가지를 쓸 거예요. 반대쪽에는 베이스 컬러를 묻혀주세요. 음영이 묻어있는 걸로 쌍꺼풀 라인 쪽에 음영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집어요. 베이스가 묻어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블렌딩 하는 거예요. 바쁠 때 섀도우가 막 뭉칠 수도 있잖아요. 그라데이션이 돼야 되는데 그럴 때 이렇게 반대쪽에 베이스 섀도우 묻혀서 먼저 음영을 칠하고 그 다음에 베이스 섀도우로 이렇게 블렌딩 해주면 돼요. 그러면 그라데이션이 딱 되거든요. 방법도 너무 쉽고 더 빨리 끝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라인인데요. 이렇게 아이라인을 그리다 보면 부족하고 더 그려야 될 때가 있잖아요. 시간 없어서 빨리 메이크업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때 아이라이너로 수정을 하면 모든 제품이 그런 건 아니지만 아이라이너의 그 굳는 특성 때문에 더 그렸을 때 오히려 벗겨지고 뭉치는 경우가 있어요. 가루가 돼서 떨어지거나 오히려 벗겨지는 거죠. 그래서 아이라인 수정할 때는 이렇게 라이너 말고 섀도우로 하시면 돼요. 라이너와 비슷하게 진한 섀도우. 저는 다크 에스프레소 쓸 거고요. 브러쉬는 피카소 407. 아이라인 크기에 맞게 정말 작은 브러쉬여서 아이라인 그릴 때, 아이라인 수정할 때 너무 편하거든요. 이렇게 섀도우로 수정하는 거죠.
아이라인이 섀도우로 한 번 더 코팅이 돼서 번짐도 막아주고 훨씬 수정이 쉬울 거예요. 그리고 아이라인이 완전히 마른 상태에서 이렇게 그려주셔야 돼요. 덜 말랐을 때 하면 벗겨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음은 속눈썹. 뷰러가 잘 안 되고 금방 처지는 속눈썹 있잖아요. 저는 히팅 뷰러 너무 추천해드려요. 라이터로 직접 달구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별로 안 뜨겁고 따뜻한 느낌이어서 너무 괜찮더라고요. 앞쪽까지 꼼꼼하게. 뿌리 쪽에 한 2초 정도만 더 따뜻하게 해주고 눌러주면서 점점 빼는 거예요. 너무 안 올라간다 그러면은 한 4초 정도. 그리고 눌러주면서 빼기. 그럼 바짝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부분 뷰러까지 쓰면 훨씬 좋죠. 속눈썹 정말 안 올라가는 분은 그냥 큰 뷰러 쓰지 않고 이렇게 부분 뷰러 하나로 다 해도 돼요. 이걸로 다 하는 거죠. 이 부분 뷰러가 힘이 조금 더 가해지니까 컬링이 더 잘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안 올라간다 그러면 부분 뷰러 너무 추천합니다. 다음은 마스카라인데요. 마스카라 바를 때 지저분하게 발리지 않으려면 이렇게 가로로만 바르는 건 좋지 않아요. 일단 가로로 전체적으로 발라주시고 뭉친 건 바로바로 닦고요. 안 발라져 있는 것들은 이렇게 마스카라 끝부분으로 발라주셔야 돼요. 가로로만 눕혀서 바르면 안 되고 세로로 발라야 됩니다. 세로로. 하나씩 발라주는 느낌으로. 그러면 짧은 속눈썹까지 살아나거든요. 한 올씩 바르는 거예요. 세로로 세워서 바르기. 한 올씩 바른다는 느낌으로. 제가 속눈썹 숱이 정말 없어요. 그리고 군데군데 속눈썹이 비어있거든요. 근데 바쁠 때는 속눈썹 못 붙이잖아요. 이럴 때 정면 보고 이 속눈썹이 보일 때까지 집중적으로 발라주는 거죠. 그 숱이 없는 곳을. 이렇게 눈 뜨고 숱이 없는 곳을 공략해서 발라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속눈썹이 살아나요. 자, 이제 입술로 넘어갈 건데요. 오버립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내 입술에서 1mm만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동떨어지게 과하게 올라가면 갑자기 홍두깨가 될 수 있으니까 1mm만 올려주면 돼요. 내 원래 입술에서 1mm만. 정말 1mm의 차이로 인상이 달라지니까 오버립 만든다고 해서 입술이 갑자기 확장될 필요는 없거든요. 1mm만 그려주시는 거예요. 조금만 오버했죠? 이렇게 조금만 오버했는데도 멀리서 보면 입술이 확 두꺼워 보여요. 꼭 멀리서 확인하셔야 돼요. 갑자기 홍두깨 될 수 있으니까 조금씩만 오버해서 그리면 어렵지 않거든요. 그리고 아랫입술에서 가장자리 있잖아요. 여기를 너무 내려서 그려버리면 입술이 갑자기 확 처져 보여요. 여기가 이렇게 처져 보여요. 그래서 여긴 너무 침범되면 안 좋거든요. 너무 입술이 무거워 보일 수 있어요. 물론 그 도톰한 느낌이 좋다.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되죠. 취향이 또 다르니까. 근데 너무 입술이 무거워 보이는 게 싫고 처져 보이는 게 싫다. 그럼 이 가장자리는 너무 오버해서 그리면 안 돼요. 가운데는 1mm 정도 내려오고 가장 안자가 그냥 원래 내 입술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이어드는 가장. 가운데를 이렇게 내렸잖아요. 1mm 정도. 여기도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는 내 입술에서 바로 이어주는 거죠. 조금 더 입꼬리 올라가 보이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 다음에 가장자리만 이렇게 두지 않고 이 립라이너를 안쪽도 살짝만 칠해주세요. 너무 여기만 겉에만 칠해져 있으면 완성도가 떨어져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살짝만 안쪽도 같이 칠해주세요. 손가락이나 브러쉬로 문질러주세요. 제가 딱 1mm만 오버해서 그렸거든요? 그래도 원래 내 입술보다 두꺼워 보여요. 난 부족하게 느껴진다. 그러면 여기서 또 1mm만 더 오버해서 그리면 돼요. 1mm씩 1mm씩 점점 오버해야 과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베이스부터 입술까지 제가 몇 가지 팁들을 보여드렸는데 잘 보셨나요? 물론 너무 바쁘고 정신없을 때 이 방법들을 지킬 수 없을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메이크업할 때 따라해보시면 훨씬 퀄리티 있어질 거예요. 메이크업 스트레스 혜니와 함께 날려버리자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환절기라 엄청 건조하지 않나요? 여러분, 물 많이 드시고 너무 핸드폰도 많이 보시지 말고 이 눈 건조해지니까 건강관리 잘 합시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